경매 투자 종목을 결정할 때도요, 또는 여러분을 포함해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직접 간접으로 의사결정에 관여하게 되죠. 그 후에 여러분은 스스로 변심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변심으로 인해서 갈등을 겪게도 됩니다. 사실 갈등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은 하등의 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앞의 예처럼 주식하다가 경매를 선택했더니 때마침 주식이 오르더라. 이런 류의 패턴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해도요,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고대생이 재미를 보더라. 그래서 고대를 갔더니 이제는 서강대가 재미를 보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수도나 평창 동계올림픽이나 여수엑스포, 세종시, 영종도, 송도 등등 모든 호재들이 다 그랬습니다. 예, 현재 김포신도시 판교도 마찬가지죠. 네.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이 재미를 보니까 나름 준비해서 이제 막 경매 내지는 이제 부동산 분야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때마침 이명박 정부 때 부동산이 침체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경매를 좀 떠나야 되겠다. 부동산이 이제 별거 없구나 라고 싶어서 다른 걸 좀 해보려고 하는데 또 저금리 기조가 되면서 살살 부동산이 좀 재미를 보려는 분위기가 생긴단 말이죠. 제가 이런 경우들을 빗대서 부자 마인드를 까발려주마란 책에서 풀을 찾아다니는 유목민이 되지 말고 텃밭을 일구는 농사꾼이 되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 가지 재테크 중에 다 능통하면 좋겠지만 일반적인 서민들의 입장에서는요, 한 가지에 능통하기가 힘듭니다. 30대 중반부터 여러분들이 경매를 한다고 해도요, 60세, 70세까지 이렇게 하나에 올인을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게 옳지. 더더군다나 유사한 어떤 조건도 아닌, 경매하고 주식은요,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똑같은 것처럼 부동산과 주식은요, 정반대의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하나로 뭉쳐지지가 않아요. 주식은 내다 팔면 바로 돈이 들어오죠. 부동산은 바로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성향이 강한 사람이 주식을 하게 되면 모르는데 주식 성향이 강한 사람이 부동산을 하게 되면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엉덩이가 가벼워서 들썩들썩거리고 도무지 눈앞에 당장 현찰이 그려지지 않으면 미래의 어떤 이익은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이 공장을 만드는 것도 땅을 사고 터를 일구고 공장을 만들고 설비를 하고 그 다음에 생산을 하죠. 그 다음에 유통을 하는 이 긴 과정을 참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큰 부자가 없는 겁니다. 주식으로 큰 슈퍼게임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게 다 지들 돈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어떤 재벌 2세, 3세들도 통상 주식하면은 그걸로 작전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아는 상식이죠. 그걸 미국처럼 잘 잡아내나요? 그렇지도 않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물방개처럼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이렇게 헤맨다고 한들 경매나 부동산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우리가 투자하는 시점에서 모든 정보를 살펴본 후에 선택을 만약에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선택할 당시의 전제 조건을 잘 기억해 놔야 합니다. 예. 과거 어떤 사람은 이렇더군요. 빌라를 사놓고서는 1년이 지난 후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그것을 뚫는데 몇백만 원이 들었다 그러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하수구가 이렇게 막히지 않을 집을 해주지 왜 이런 걸 해줘서 이렇게 돈이 나가게 하느냐라고 하더군요. 우리 친척 아는 형님입니다. 예. 저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황당해했어요. 이럴 수도 있는 것이구나. 바로 이런 것이 투자의 전제 조건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잊어버린 거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이 대한민국 누구나도요. 어떤 집이 1년 후에 하수구가 막혀서 공사를 해야 할지 그냥 넘어가야 될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투자 당시에 그것을 판단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또 어떤 사람은 투자 당시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샀음에도요. 부동산 침체로 낙찰 금액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은
애초에 부동산 투자 자체가 실수라고도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과론적인 평가는요, 학식이 대단할 필요도 없고, 눈만 뜨고 있으면요, 다 할 수 있는 평가죠. 개나 소나 하는 것이죠. 결과론적인 평가는요. 그렇게 미래를 잘 들여다보고 올바른 선택을 해왔다면, 진즉에 부자가 됐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렇지도 못한 사람들이 특히나 이런 투자 전제 조건을 망각하고 결과론적 판단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요. 여러분이 경매 투자를 할 때 애초 목적이 버린 돈이다 라는 생각에서 장기 투자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 판단 하에서는요. 이 물건이 좋아 보여서 선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나는 이 돈을 오래 묻어놔야 되겠다. 뭐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뭐 재개발 뉴타운 지역에 투자하는 돈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쵸? 그 다음에 뭐 토지나 임야 살 때도 똑같죠. 그런 거잖아요. 장기로 이제 한번 호재가 있을 때까지 지켜봐야 되겠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돈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평창 올림픽에 투자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런데 이 판단이 돈이 필요해. 이 물건을 팔아서 돈을 써야 하는데 어쩌지?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판매에 주력하게 되고 그럼 분명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은 경매 투자를 잘못했네, 어쩌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